저는 스스로를 주식 유튜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콘텐츠에서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라고 하니 그것도 좀 이상하죠. 저는 저를 주식 이야기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주식 유튜버라고 하면 뭔가 전문적이고 타인을 가르쳐야 할 것 같잖아요. 솔직히 저는 투자를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저야 물론 가르칠 실력 자체가 없기도 하지만 애초에 투자라는 걸 가르칠 수가 있는 영역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그 길을 완벽하게 알아야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 분야를 신처럼 완벽히 통달해서 가르치는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돈으로 돈을 버는 일만큼은 그렇게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바닥엔 유독 간절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간절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참 잔인하게도 세상 다른 분야에서는 우대를 받아 마땅한 그 노력이란 녀석이 이 돈이 오가는 곳에서는 최악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노력은 조급함으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그 조급함이 자신의 약점을 훤히 드러내는 꼴이 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습니다. 그 냄새를 맡았을 때 반응은 보통 셋 중 하나예요. 첫째는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 나도 아팠으니 너도 아프겠구나, 잘 견뎌라 하고 지나가요. 누구나 겪는 통과 의례 정도로 여기는 거죠. 둘째는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 나랑 같은 지옥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묘한 인류애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 부류예요. 이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아, 여기를 쑤시면 가장 아프겠구나, 여기를 건드리면 지갑을 열겠구나 하는 약점이 너무나도 훤히 보이거든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죠. 같은 색깔이라 서로를 더 잘 아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참 잔인하게도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경험을 무기 삼아 남의 것을 빼앗더라고요. 그걸 인사이트니 통찰이니 하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말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살다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한데 싶은 이야기들 있죠. 냉정하게 뜯어보면 그게 진짜 대단한 통찰이라기보단 그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라서 대단해 보이는 착시일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물론 사회 각계각층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적어도 이 돈이 오가는 정글에서는 자신의 작은 경험을 부풀려서 타인의 간절함을 파고드는 장사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돈 버는 기술 따위가 아니라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정글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 저는 결국 이런 본질적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투자라는 게 타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인가? 주식에서 보자면 차트나 재무제표 보는 법, 용어 설명, 부동산으로 치면 입지 분석, 규제, 세금 계산 등등 이런 지식은 알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수익을 내는 데 있어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 그 미묘한 감각과 본능을 과연 타인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절이년 지난 삶의 모든 실패는 오늘을 위해 준비된 치밀한 복선이었다. 투자 성공이란 누군가의 비법 따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타고난 기질과 온몸으로 겪어낸 삶의 굴곡, 이 두 가지의 결합이라고 봐요. 그게 결정적인 시기를 만나 딱 맞아떨어질 때 마치 꽃봉오리가 터지듯 개화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성공의 순간에는 까맣게 모릅니다. 하지만 먼 훗날 뒤돌아보면 소름 돋는 순간이 있죠. 아, 나의 지난 모든 과거가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거대한 복선이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개그맨 김경식님 아시죠? 대한민국 영화계 최고의 낚시꾼. 저도 이분한테 낚여서 출발 비디오 여행 보고 극장 갔다가 피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찌나 말씀을 맛깔나게 하시는지. 여하튼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 돈을 정말 펑펑 썼대요. 저축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즐긴 거죠. 그러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잔고에 달랑 200만 원이 찍혀 있더랍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제야 정신 차리고 저축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 우연히 어떤 건물 앞을 지나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앞을 턱 맞더니 대뜸 묻더랍니다. 손님 예약하고 오셨습니까?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랍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뭐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사람을 막아 세우나 오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홧김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모델하우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집도 필요했겠다. 직원 말빨에 홀렸는지 덜컥 계약을 하고 나왔대요. 그걸 보고 당시 절친인 신동엽 씨가 난리가 났답니다. 아니, 왜 집을 사도 그런 걸 사? 그거 미분양이야 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분양 아파트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국내 최초의 초고층 주상복합 타워 팰리스였던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왜 남의 아파트 대박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부러우라고? 아니요. 김경식님의 이 일화를 듣는데 저는 그저 운이 좋았네 라고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은 돈을 펑펑 써봤던 사람이라서 그 순간에도 지를 수 있었구나. 남들이 보기에는 즉흥적이고 무계획이었겠죠. 하지만 그 돈을
물 쓰듯 해본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수억짜리 계약서 앞에서 손을 떨지 않게 만든 담력이 되어준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김경식 님이 평생 10원 한 장 벌벌 떠는 짠돌이었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단지 기분이 좀 상했다는 이유로 덜컥 계약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계산기 두드려보고 관리비 걱정하고 미분양 리스크 따지다가 도망갔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걸 단순히 와, 운 대박이다 라는 말로 퉁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굴곡과 기질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 필연적으로 터져나온 결과처럼 보였거든요. 그 관점으로 저라는 인간을 다시 뜯어보니까 이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살만한지 말이에요. 저는 예체능 전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최악의 미스매치였습니다. 타고난 기질이랑 전혀 안 맞았거든요. 얼마나 안 맞았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군대 훈련소 가면 수양록이란 걸 줍니다. 와, 수양록 진짜 오랜만에 입 밖으로 꺼내보네요. 뭐 일기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입소한 첫날 밤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맨 뒷장을 펴서 오늘 날짜를 적고 제대하는 날까지 남은 시간을 전부 계산해서 적어 내려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월 25일에 입대를 했으니까 10월 25일 남은 시간 730일 17,520시간, 그 밑에는 10월 26일 남은 시간 729일 17,496시간, 이렇게 쭉 며칠에 걸쳐 끝까지 썼어요. 동기들이 옆에서 봤으면 저놈 저거 제정신 아니라고 무서워했을 것 같네요. 너무 막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어놓고 하루하루를 지워나가니 시간이 간다는 게 물리적으로 느껴져서 안심이 됐거든요. 그리고 자대에 갔을 때는요, 틈만 나면 행정반에 가서 이번 주 1과 다음 주 1과를 달달 외우는 게 제 낙이었어요.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선임병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 달에 식단까지 달달 외웠으니까요. 이게 왜 제가 선택한 예체능의 길이 제 기질과는 맞지 않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걸까요? 저는 답이 딱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강박적인 기질인 거죠. 그런데 제가 평생 몸담았던 콘텐츠의 세계는 어떨까요? 여기는 느낌적인 느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화면이 쨍하면서도 대비가 강하게 해요. 그러면서도 어딘가 슬픔의 정서가 은은하게 묻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제는 느낌 좋다고 해놓고 오늘은 기분 안 좋다고 어제 그 느낌이 아니라며 퇴짜를 놓아요. 이 기준 없는 자유가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던져진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주식 투자를 접했습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마음 편한 곳이 있을 수가. 이 바닥은 심플합니다. 빨간불이면 오르는 거고 파란불이면 내리는 겁니다. 오늘 증시가 기분이 좀 우울하다고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지 않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주식 기법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영상들을 몇 개 올렸죠.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수년째 주식으로 돈을 버는 이유는 정말로 그게 전부입니다. 차트에 줄 몇 개 찍찍 그어 넣고요, 주가가 그 선에 닿을 때까지 그냥 물 떠놓고 하늘에 비는 거예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요. 제발 떨어져라, 제발 거기 닿아라 주문을 외우면서. 그러다 가격이 내 기준에 닿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삽니다. 반대로 안 오면요, 죽어도 안 사요. 오늘 기분 좀 째진다고 사고 우울하다고 안 사고 그런 짓을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절제력이나 인내심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신법이니 멘탈 관리니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가장 놀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어라?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기계처럼 따르는 게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돈 내고 배워온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군대 수양록 이야기처럼 불확실함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제 통계적 기질이 주식시장이라는 환경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뿐이에요. 호가호위, 생존자의 탈을 쓰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짜들을 경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남에게 가르칩니까?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도 타고난 본능이나 기질은 남에게 이식해줄 수가 없잖아요. 가르쳐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으되 전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뻔뻔하게 얼굴 들이밀고 아니 그냥 이렇게만 하면 다 돈 법니다. 근데 왜 못하세요? 알려줘도 안 할 거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기만이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못할 걸 뻔히 알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비싸게 판다면 그건 사기고요. 저는 그런 짓 못합니다. 제가 무슨 성인군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의 방식과 안 맞아요. 싫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분들에겐 냉정하게 들리겠지만요, 지금 모니터 4개 5개 깔아놓고 방문 걸어 잠그고 친구고 가족이고 다 내팽겨 치면서 몇 년을 차트만 파고든다고 해도 안 될 사람은 죽어도 안 될 거예요. 마치 예전에 저처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살아온 흔적에 따라 저마다의 굴곡이 생겨요. 그러다 그 굴곡과 내가 바라는 지향점이 정말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큰 성공을 이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우연과 기질과
때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살아남은 극히 일부의 생존자가 아주 큰 목소리를 내거든요. 이것만이 정답이다. 나를 따르라. 물론 이것만으로도 위험하죠. 그 사람에게만 정답이었던 길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 바닥에는 그런 생존자도 아니면서 그들의 흉내를 내는 가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들은 진짜 생존자들의 말투, 행동, 그리고 그럴듯한 논리만 쏙 빼와요. 그리고는 진짜든 가짜든 너나 할 거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큰 목소리에 약합니다. 큰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거든요. 그리고 힘이 실리면 신뢰가 생깁니다. 얼토당토 않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와, 저렇게 얼굴까지 까고 확신 있게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에서는 말이에요.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그 메시지에 비싼 가격표까지 딱 붙여주면 게임 끝입니다. 오히려 가격이 싸면 의심해요. 비싸야 진짜 비법이라고 믿는 거죠. 이 바닥은 그런 포식자들이 생존하고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정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그들의 얼굴 말고 발 밑을 보세요. 성공한 이가 내뿜는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부시겠지만 잠시만 눈을 가리고 어둠 속에 적응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남아 빛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면 그 발밑에 쓰러져 있거나 이미 바스라져 가루가 된 사람들은 수백 수천 명이 넘을 겁니다. 각골명심, 내 살이 찢어지는 공포를 겪어봐야 비로소 시장이 보인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투자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아니, 그걸 애초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데 사실 답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뿐이겠죠. 결국 또 지겹게도 직접 경험해봐라, 이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멍청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응가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더라고요.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투자자들에겐 금기어일 수도 있는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지성 장기 투자가 트레이딩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제 지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트레이딩은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단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거창한 비전 따위는 접어두고 가격과 대중의 심리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딱 그 빈틈만 노리고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시장이 대폭락을 하고 온갖 언론에서 경제 망했다, 대공황 온다, 저주를 퍼부을 때 내 전재산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 자산에 100% 묶여있다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경험은 아무리 많이 쌓여도 스스로에 대한 신뢰는 쌓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 경험이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하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맞습니다. 지난 역사의 데이터로 보자면 미국 시장은 그 어떤 위기가 와도 결국엔 우상향하겠죠. 애초에 제가 만드는 주식사자, 주식판다 콘텐츠에서 사자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미국이고요. 투자하고 있는 나 자신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퇴보한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말이죠. 그러니 시장은 우상향할지 몰라도 아무런 대응 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 나는 시간과 함께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지독한 괴리가 생겨요.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신뢰는 막강한데 정작 그걸 들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피어나는 작은 의심이 야금야금 마음을 갉아먹으며 점차 커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을 내리게 만들어요.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의 거의 대부분은 하락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2017년부터 투자를 했지만 솔직히 2020년 팬데믹 때는 별 타격도 없었어요. 그땐 돈 한 푼이 아쉬워서 시드머니도 작았고 방구석에서 단타 친답시고 깝죽대던 때라 시장이 꺾이면 그냥 손절하고 도망쳤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어찌저찌 흘렀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저의 주 무대는 국내, 그것도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큰 비중을 태울 때 미국 빅테크 종목보다 오히려 국내 코스닥 주식에 더욱 확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수 없는 버블과 수 없는 붕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가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날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년간 책 읽고 유튜브 보며 쌓아 올린 그 확신, 언젠가 찾아올 그날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괜찮아,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만약 다르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싸움이 절정에 치닫는 순간 정말 평상시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할 선택을 감정적으로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단타를 쳐라 라는 말이 아니라 시장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본시장의 흐름을, 참여자의 마음을 느껴보시라고요.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들, 뉴스에 휩쓸리지 않게 내 몸으로 부딪힌 나만의 데이터를 만드셔야 해요. 세상 그 어떤 명강의도, 그 어떤 슈퍼개미의 조언도 내 경험보다 확실한 구명조끼는 없을 테니까요. EJ, 내 안의 공포와 욕망은 또 다른 괴물로 제압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경험을 쌓아야 해 하면서 손에 100% 현금만 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여태껏 하락의 공포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산시장에서의 진정한 공포는 상승의 공포입니다. 세상은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벼락거지가 되어 덩그러니 남겨질 것 같은 그 기분, 나만 놔두고 갈 것 같은 그 소외감, 이것이 실은 하락장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서 꼭지에서 전재산을 태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심리전에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딱 하나였습니다. 제 안에서 매일같이 날뛰는 이 두 가지 본능을 그냥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름표를 붙여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주식사자와 주식판다입니다. 무지성으로 바보 같을 정도로 우직하게 시장을 믿고 미국 지수 ETF를 사모으는 사자. 저는 상승장에서 소외감이 들 때마다 이 녀석을 쳐다봅니다. 괜찮아, 어쨌든 내 사자도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러면 남들 다 큰 돈 번다고 할 때 찾아오는 그 배아픈 질투심과 포모를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의심 많고 냉소적이며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생길 때까지 죽어라 기다리는 판다. 이 녀석은 폭락장이 왔을 때 제가 느끼는 그 비참한 무력감을 없애줍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진짜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판다는 제가 그 현금을 쥐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거든요. 드디어 왔다, 이제 움직이자. 그 행동할 수 있다는 감각, 그건 저에게 단순히 공포를 이기게 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휩쓸려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 투자에, 아니 제 인생의 통제권을 온전히 제 손에 쥐고 있다는 확신을 주거든요. 저는 애초에 그 통제권을 자신이 손에 쥐고 있지 않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라는 기나긴 레이스를 이어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기에 제가 이 채널을 통해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10배, 100배 불리는 기적의 공식,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애초에 저한테 그런 대단한 실력 따위는 없고요. 다만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저 하나 건사하려고 만든 저만의 생존 방식을 공유하려는 것뿐이에요. 사자의 우직함으로 조급함을 견디고 판다의 냉철함으로 폭락을 견디는 과정, 그렇게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치고받으며 결국엔 시장에서 살아남아 자신만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야기 말이죠. 2026년엔 위든 아래든 혹은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올해도 잘 살아남아 보자고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